어느 날 연세가 80세가 넘은 한 어르신께서 시니어 정보쇼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친구분의 손자를 통해 저희 쪽에 메일을 한 통 보내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 남편이 죽고 혼자 되었습니다. 재산은 평생 살아온 집 한 채가 전부였죠. 특별한 다른 재산도 없고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자꾸 돈만 까먹는 것이 걱정돼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받으려면 집이나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큰아들에게 나중에 내가 정말 힘이 없어 요양원이라도 가게 될 때 돌려달라는 당부와 함께 집 명의를 큰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살았던 큰아들은 마침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다며 제가 살던 집을 팔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제 돈은 꼭 돌려주겠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러는 동안 저는 짐을 줄여 조그만 10평대 아파트로 들어갔고 기초연금과 남아있던 돈을 생활비로 쓰면서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혼자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 몸이 고장이 났습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해지면서 치료와 요양으로 좀 더 돈이 필요해졌지만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아들에게 잠시 맡겼던 돈의 일부를 병원비로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아들과 상의를 했는데 아들에게서 돌아온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이제 돌려줄 돈이 없다고 말이죠. 게다가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소송을 하려면 하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돈을 드릴 의무가 없다면서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다 저더러 바보라고 하겠죠.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가슴이 답답해 눈물만 납니다. 여러분도 절대 자식을 믿지 마세요. 내 품 안의 자식입니다. 결혼하고 내 곁을 떠나면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께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두 나 같은 어리석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까요? 어르신이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나쁜 걸까요? 어쩌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평균적으로 나이가 60대에 접어들면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을 한 번쯤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예전 같지 않은 건강 상태, 자녀의 성장과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 또한 그 즈음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 재산을 내가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상속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넘겨준다면 얼마를 언제 어떻게 넘겨줘야 할까요? 오늘은 내 재산을 언제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던 크던 자녀에게 넘겨줄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내 재산을 살아생전 자녀에게 미리 승계하는 것은 증여이고 내가 가족 곁을 떠난 후 재산이 자녀에게 승계되는 것은 상속입니다. 어떤 것이 반드시 옳고 그르고는 없으니 각자의 상황에서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산을 자녀들에게 일찍 이전해 줬을 때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증여를 해주면 이전에 주려는 재산의 가치가 좀 더 낮은 금액일 때 증여해주기 때문에 증여세 면세 한도 내에 증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나중에 증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증여세 면세 한도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증여세 부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상속세 면세 한도 역시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녀들이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것처럼 젊을 때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직장 생활이나 사업 그리고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는 한국의 부모들의 경우 좋은 학군이 있는 곳에서 거주하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부모의 지원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자녀의 경우 자금의 융통은 사람의 혈액순환과 같아서 원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적절한 지원은 자녀들의 사업 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자녀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치 않은 시기에 지원이 될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도 감사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찍 증여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들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염려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경험 부족과 판단의 미숙으로 재정관리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마다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자녀들에게 일찍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자녀의 재정관리 능력을 검증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이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작은 재산부터의 이전을 시도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적인 계획은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각 개인의 인생의 목적과 살아있는 동안 재정적인 필요를 충분히 만족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몸이 불편했을 때나 예상치 못한 큰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장기 요양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된 후에 재산 이전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재산 증식으로 인해서 쌓여진 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역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번 돈으로 충족할 수 있지만 내가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누가 나의 경제력을 대신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내가 몸이 불편하면 누가 나를 돌볼 것인가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누구나 늙게 되어 있고 예상치 못한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을 복용하거나 간단한 치료나 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모셔봤고 경험해 보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거동이 불편하고 항상 곁에 누군가로부터 간호를 받아야 할 상황일 때는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매일 매시간 도움을 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일을 해야 하고 돌봐야 할 가정이 있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불효자 또는 불효녀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결국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치료받으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편안히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일찌감치 모든 재산을 주었다면 내가 어렵게 되었다고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남겨놓아야 합니다. 다행히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내가 준비해 두었던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면 그 몫은 그대로 자녀에게 넘어가도록 해두면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는 나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자녀는 품 안의 자녀만 내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자녀를 못 믿고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는 가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부모는 내 아이들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아껴서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평생 아껴서 모은 재산,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쓰는 것보다 아들, 딸들에게 주는 것이 행복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며느리와 사위는 내 자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며느리와 사위가 친딸과 아들 못지않게 행복하게 지내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최상위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늘 최악의 상황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 중 불행하게 된 자녀가 생긴다면 대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일찌감치 이전했는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녀가 여럿일 경우에 어느 한 자녀가 사고로 인해서 남은 인생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 자녀의 치료와 돌봄에 사용하면 되는데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을 경우 그 재산을 다시 분배하는 일은 자칫 매우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절대적인 좋은 시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좀 더 일찍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최대한 늦게 자녀에게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옛 속담에 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있고 자식 속에는 앙칼이 들어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는 누구나 다 제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지만 자식들 가운데는 부모의 은덕을 저버리는 경우가 없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그만큼 주는 부모의 마음과 받는 자녀의 마음은 다를 수 있고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